예. 그 다음에 공통 모의고사 이어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점에서는 주요 문항만 할 거고, 4점에서는 난이도 있는 거 위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랑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시고요. 첫 페이지에서 요놈에 대한 표현, 미분이란 거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미분을 보통은 f 프라임 x 혹은 뭐 y 프라임 이렇게도 쓰는데 dy dx라고 쓰고 혹은 이 y 대신에 보통 y는 fx라고 쓰잖아요. 그래서 이 f 대신에 df x d인데요. dfx 뭐 d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dx. 이것들은 이제 라이프니츠가 만들었다 해서 라이프니츠 기호라고 하는데 아무튼 참고해서 저 친구가 미분이랑 기호란 거 알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쭉쭉쭉 넘어가서 9번에 대한 것은 곱미분으로 풀면 되겠죠. 예, 9번 잠깐 봐볼까요? gx가 x제곱 더하기 x 곱하기 f로 정의가 되어 있을 때 일단은 저 분수꼴의 극한이 9다 이건데 분모가 0으로 가기 때문에 분자도 0으로 가겠죠. 그래서 g의 1, 요놈이 4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친구가 g의 1이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G'의 1이란 거 미분계수의 정의를 쓸 수가 있겠고 이게 9래요. 아하. 그래서 G'의 1이 9고요. 그럼 저렇게 정의된 GX를 뭐 하면 되겠어요? 지금 F'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미분을 해보자. 그래서 G'의 X는 곱미분이죠. 2X 더하기 1, 그 다음에 뒤에 그대로 더하기 앞에 그대로 그 다음에 뒤에 미분해가지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 얼마를 1을 대입을 하자. G'의 1은 대입을 하시면 이제 3F의 1이고요. 더하기 2F'의 1이라고 쓸 수가 있고 요놈이 얼마? 9라고 아까 했었죠. 그래서 얘가 9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F1만 아시면 되는데 F1은 원래 식에다가 1을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G의 1은 2F의 1이다. 그래서 지금 G의 1이 아까 4라고 했으니까 얘는 4 해가지고 F1은 2가 되겠네요. 그래서 F1인 걸 아래다 다시 넣으면은 6 더하기 2F'의 1이 9인 거 이용을 해서 2F'의 1이 3이니까 F'의 1은 2분의 3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2개 곱하면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마이크 켜져 있고요. 그다음에 10번도 무난하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삼각형 ABC가 이런 식으로 있어가지고요. AB가 4고요. AC가 15고요. 그다음에 ACBC의 넓이가 24라고 하네요. 근데 우리가 삼각형 주어져 있고 두 변의 길이가 나와 있다면 그 끼인각을 세타라고 해서 넓이 24는 어떻게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15에다가 곱하기 사인 세타를 해주면 그게 24가 나왔죠. 그래서 약분해서 2고요. 그래서 사인 세타를 구하면은 사인 세타는 30분의 24인데 또 6으로 나누면 5분의 5분의 4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를 구했고 지금 구해야 되는 게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거든요. 외접원이란 것은 요 A랑 B랑 C를 지나는 요 세 개의 꼭지점을 지나는 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사인 세타 구했기 때문에 뭐만 이 마주보는 BC만 구하면 되겠죠. BC는 무슨 법칙을 통해서?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BC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이야. 16 더하기 25. 25가 아니고 15의 제곱이니까 225고요. 빼기 2배. 16 곱하기 15 해주시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를 곱하시면 된다. 코사인 세타는 여기 사인 세타가 5분의 4니까 코사인은 5분의 3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5분의 3 넣으셔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5 약분하면 3이고요. 그래서 앞에 16이랑 225 더하면은 241이 되겠고 그 다음에 뒤에 거 빼면은 만약 32 곱하기 9이니까 9 곱하기 32 하면 9, 2, 18, 9, 3, 2, 288을 되나요? 계산이 조금 이상한데 잠시만요. 여기가 왜 내가 16으로 썼죠? 네, 여기가 4인데요, 그냥. 이 친구가요. 그러면은 다시 계산을 뒤에 것만 해주면 8 곱하기 9이니까 72가 돼서 241에서 71을 빼서 BC제곱 구할 수가 있겠죠. 그거 구하면 이제 루트 씌워서
BC 나오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은 사인 세타분의 BC 해가지고 그게 2R이다 해서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도형 문제 사인 코사인 법칙을 이용을 해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다음에 11번도 그냥 나열나열 하다 보면 문제가 다 나온다 이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A3랑 A1의 관계가 나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A1부터 증가해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A1으로부터 A2로 만들 때 A2가 될 수 있는 건 두 가지죠. 마이너스 2A2 1이냐 혹은 A1 빼기 3이냐. 근데 이제 위로 가려면은 이게 뭐예요? A1이 음수라는 범위가 있어야겠죠. 아래로 가려면 A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범위가 있겠고요. 이 범위 하에서 이제 두 가지로 갈 겁니다. 근데 이제 A2의 범위를 잠깐 읽어보면 A1이 음수였기 때문에 요 놈은 플러스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A3를 만들 때는 A2가 지금 플러스이기 때문에 A3가 아래 케이스가 돼가지고 마이너스 2A1 빼기 3이라고 쓸 수가 있겠더라 이거. 그 다음 요 아래에선 두 가지가 나오겠죠. 왜냐면 A1 빼기 3이 0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A1 빼기 3이 음수였다. 즉 A1이 3보다 작았다면 위에 케이스 따가지고 마이너스 2에 A1 빼기 3이라 쓸 수 있고 아래 케이스 따면은 AN에다가 빼기 3을 하니까 A1 빼기 6이라고 쓸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나누는 게 A1이 3보다 작을 때고요. 이 아래는 A1이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A3를 이렇게 정의를 했고 우리는 어디 조건에 A3가 A1 더하기 4라는 것을 이용해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A3가 지금 첫 번째 요 놈일 때는 얘가 A1 더하기 4랑 같다 했으니까 표시하면 뭡니까? 3A1이 마이너스 7이어서 첫 번째 A1은 마이너스 3분의 7이 되겠죠. 물론 요 범위에 잘 맞아야 되는데 어디? A1이 음수라고 했는데 음수가 나왔으니까 A1이 마이너스 3분의 7 맞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친구 이거 마이너스 2A1 더하기 6이라는 친구가 뭐가 될 때? A1 더하기 4가 될 때. 얘가 A1 더하기 4야. 그럼 넘기고 넘어가면은 3A1이 2니까 A1은 3분의 2라고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A1이 여기 3보다 작거나 같다 했기 때문에 요 범위에 잘 맞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A1 빼기 6이 A3가 되는 건데 얘가 이제 A3인 저 A1 더하기 4가 된다고 하면은 같지가 않잖아요. 같으려면 4가 마이너스 6이랑 같다는 소리인데 이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는 틀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A1은 마이너스 3분의 7이랑 3분의 2 해가지고 더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2번으로 가서 12번은 이제 너무나 자주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죠. 일단 그래도 봐보죠. 기억. t가 1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냐?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건 뭐예요? 속도 vt의 부호가 바뀌는 거죠. 부호 변화. 그래서 이 속도를 이제 인수분해 해보면 3tt, 8, 1이기 때문에 마마가 이렇게 붙어서 3t 빼기 8과 t 빼기 1이라고 쓸 수가 있다. 그래서 1에서 근을 갖고 3분의 8에서 근을 가지면서 동시에 부호가 다 변화하기 때문에 기억은 맞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p의 가속도가 1이 되는 순간에 위치는 2냐? 가속도는 뭐예요? 속도를 미분한 거기 때문에 at가 니은 6t 빼기 11이어서 그 친구가 1이 된다. 해주면 t가 2가 나오겠죠. 그래서 2초일 때 위치니까 저 vt를 적분해서 2를 대입을 하시면 되겠더라. 그래서 vt 적분은 xt 해주면은 t 세제곱 빼기 2분의 11 t제곱 더하기 8t 더하기 c인데 지금 0일 때 원점을 출발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0 대입하면 0 나와야 돼서 c는 0이라고 쓸 수 있겠다. 그래서 위치가 이렇게 나오니까 위치에다가 2 넣으면은 6이 뭡니까? 2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 움직인 거리는 6이냐? 자, 이 문장 거리 구하는 공식을 제대로 외우고 있지 않으면 디귿을 많이들 틀리는데 꼭 외워야 된다 이거죠. 자, 디귿. 0부터 2까지 움직인 거리는 절대값 vt를 적분한다고 했어요. 절대값이 어려운 말이지만 이제 뭡니까? 그냥 양수로 다 적분한다 이거거든요. 지금 속도함수가 아까 그려놨지만 1과 3분의 8에서 근이에요.
그래서 0부터 2까지는 0이 한 요 정도 있겠고 2는 한 요 정도 있겠는데 0부터 1까지는 플러스고 1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 적분 범위를 어떻게 해? 0부터 1까지랑 1부터 2까지 나누셔야 되는데 0부터 1까지는 양수니까 그대로 적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VT를 적분해서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VT가 지금 0부터 1까지 3t제곱 빼기 11t 더하기 8이고요. 그 다음에 빼기 1부터 2까지 3t제곱 빼기 11t 더하기 8을 적분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놈은 이제 t세제곱 빼기 2분의 11t제곱 더하기 8t를 0부터 1까지 빼기 얘도 t세제곱 빼기 2분의 11t 제곱 더하기 8t를 1부터 2까지 계산을 해주면 이게 6이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얘도 계산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움직인 거리를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려서 기억 니은이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13번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메인 파트다 이거죠. 요 놈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는 함수가 나와 있고요. 이런 거 나중에 괜히 안 써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f의 28을 구해라. 자, 뭐 0부터 12까지 어떤 식이 fx에 관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조건 해석이 중요한데 fx에서 x의 값이 k에서 k 더하기 12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 2분의 1이다. 자, 우리 평균 변화율은 뭐였어요? 기울기였죠, 기울기. 그래서 k부터 k 더하기 12까지 움직인 기울기는 뭡니까? k에서 k 더하기 12까지니까 빼야겠죠. 그래서 k 더하기 12에서 k를 뺀 것분의 함수값은 f의 k 더하기 12 빼기 fk라고 쓸 수가 있다. 요놈이 뭐다? 기울기 2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분모에 있는 이제 k는 다 날라가서 12만 남기 때문에 곱하시면 f의 k 더하기 12 빼기 f의 k가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넘기면은 f의 k 더하기 12가 fk 더하기 6이라고 쓸 수가 있는데 이때 k는 특정한 실수가 아니고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다 성립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하라는 f의 28을 끌어올 수가 있거든요. 저 가의 범위에 맞게. 그러니까 f의 28은 k에다가 얼마를 16을 대입을 해보면 오른쪽은 f의 16 더하기 6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f의 16 또한 k에다가 얼마를 k에다가 4를 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f의 4 더하기 6이라고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구한 f16을 위에다가 대입을 해보시면 f의 4 더하기 12가 뭐가 된다? 여기 있는 f의 28이 된다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 f4만 구하면 되시거든요. 왜 여기 F4까지 했냐? 가족권에 0부터 12까지에 대해서 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F4를 구할 수 있겠더라. 그래서 저 주어진 식에다가 한번 X에다가 4를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4 대입하라면 루트에는 뭡니까? 9가 되기 때문에 3 빼기 2를 해서 2F의 4가 뭐다? 4A다. 그래서 F4가 2A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A를 구하면 돼요. 2A 더하기 12가 우리가 구하고 싶은 F28이다. A를 어떻게 구할까요? 음, 사실은 저 가족권에 나와 있는 0과 10이 있잖아요. 그게 양 끝점인데 그것들을 여기 식에다가 다시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즉 K에다가 얼마를 0을 한번 대입을 해보자. 그럼 왼쪽은 F의 12가 되겠고 오른쪽은 0 대입하라니까 F의 0 더하기 6이 되거든요. 어, 이런 식이 통하는데 사실 F12랑 F0도 다 저희 가족권에 대입을 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가에다가 X는 12를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루트 25잖아요. 그래서 5 빼기 1에서 4F의 12가 되겠고 오른쪽도 12 대입하면 12A요. 따라서 F의 2는 3A라고 쓸 수가 있다. F의 12가. 그래서 여기 F12를 3A라고 쓸 수가 있고 그 다음 F0도 구하고 싶은데 저기 가족권에다 0을 바로 대입하나 싶으면 0 곱하기 F0이 0이라서 0분의 0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는 바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가족권에 있는 식을요 나눕시다. fx가 루트 2x 더하기 1 빼기 1 분의 ax라고 쓸 수가 있어요. 물론 0이 아닐 때겠죠. 0이면 분모가 0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x가 0일 때에 대해서 f0의 값이 잘 정의가 돼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 f0은 어떻게 구하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가 0으로 간다는 소리는 x가 0이 아니라는 소리니까 저기 위에 있는 fx를 끌어와서 극한을 취하면 돼요. 그게 우리 흔히들 많이 했죠? 유리화 해가지고 루트 더하기 1을 분모 분자에 곱하기. 그럼 분모는 이제 2x 더하기 1에서 1 빼니까 2x가 돼 있고 분자는 ax에 루트 2x 더하기 1 더하기 1이 될 테고 약분하고 남은 것에다가 얼마를 0을 대입을 하기. 0 대입을 하면 2분의 위에는 a에 2가 남겠죠. 그래서 약분하면 a가 뭐가 된다? f0이란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기 위에 시에 f0 대신에 a를 넣으면 3a가 a 더하기 6이 되겠구나. 따라서 2a가 6이기 때문에 a는 3이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a가 3이 나왔으면 우리는 뭐예요? f28이 2a 더하기 12였기 때문에 a 대신 다시 3을 넣으면 6 더하기 12 해가지고 18이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주기성과 비슷한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 14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제 sin x가 주어져 있고요. 두 개, y는 k랑 y는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k 제곱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각각 a, b, c, d라고 했을 때 그 길이들의 차이가 9분의 2파이를 이용해서 a, b의 길이를 구하자. 자, 우선은 저 a의 좌표를 뭐 알파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c의 좌표를 베타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것들을 사인에다가 대입을 한 사인의 알파가 뭐고 k고요. 예쁘게 쓰면은 사인의 알파가 k고 그 다음에 사인의 베타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k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오케이, 이렇게 써봤고 근데 이제 출제자가 k를 줬고 그리고 웬 뜬금없이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k 제곱이라고 굉장히 복잡한 식을 줬어요. 이런 거 괜히 주는 게 아니겠죠. 뭐 하고 싶어요? 한번 제곱을 해봅시다. 그럼 사인 알파의 제곱이 k 제곱이고 아래도 사인 베타의 제곱도 얘 제곱하면 1 빼기 k의 제곱이 되거든요. 그럼 이 두 친구를 뭐 하고 싶어요? 한번 더 해볼게요. 그럼 사인 알파의 제곱 더하기 사인 베타의 제곱이 뭐냐면 1이라고 쓸 수가 있다. 근데 이 제곱 더하기 제곱 우리가 어디서 파생되죠? 사인 알파의 제곱 더하기 코사인 알파의 제곱이 항상 뭐니까 1이니까 이 두 개 같아야 된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사인 베타가 코사인 알파로 변환이 가능하구나를 암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인 알파가 코사인 베타로 변한다는 게 사인 베타가 코사인 알파죠? 각을 바꿨었네요. 사인 베타가 코사인 알파. 뭘 암시해요? 베타가 우리가 흔히 했던 2분의 파이 각변환이지 않을까? 2분의 파이 더하기 알파 혹은 2분의 파이 빼기 알파. 근데 위에 그림에서 봐보면 2분의 파이는 여기 가운데거든요. A, B의 중점인. 근데 여기서 이거 조그마한 알파를 더한다고 해서 저기 베타까지 갈 수가 없거든요. 당연히 빼서도 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2분의 파이의 각변환은 아니겠구나. 그럼 우리가 뭐 있어요 또? 네,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는 게 2분의 3파이 각변환도 있다 이거죠. 뿔마 알파. 2분의 3파이는 어디냐면 B와 D의 중점이 2분의 3파인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빼고 더한 게 BD겠구나. 얼마만큼? 알파만큼 빼고 알파만큼 더한 게 D가 되지 않겠는가.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어진 K랑 루트 저놈을 바탕으로 얼마만큼 이제 각의 이동을 했는가를 추론할 수가 있었다요. 제곱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주어진 지금 CD의 길이는 얼마냐면 알파가 두 개잖아요. 2알파라고 쓸 수가 있고. 여기 있는 AB의 길이는 얼마죠? AB는 여기인데 사실은 여기가 알파였기 때문에 여기도 알파예요. 그럼 이 전체가 얼마냐면 파이잖아요. 파이에서 2알파를 빼니까 AB는 파이 빼기 2알파라고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왼쪽에서 오른쪽을 뺀 게
9분의 2파이인데 빼면은 4알파 빼기 파이가 9분의 2파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알파는 9분의 11파이고요. 그래서 알파는 4로 나누면은 36분의 11파이가 되겠더라. 예. 그래서 구하고 싶은 A의 길이는 얼마예요? 아까 여기 있죠? 여기 파이 빼기 2알파라고 했기 때문에 알파가 지금 36분의 11파이여서 파이 빼기 18분의 11파이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얘 빼주면 18분의 7파이가 정답이 된다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y는 k와 그 다음에 저 루트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k제곱을 사실 괜히 준 게 아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저것들을 잘 참고해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15번이 이제 난이도가 있는 문항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아이디어 정도 얻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p가 1보다 큰 상수 p에 대해서 fx 2차 함수가 주어져 있다. 2차 함수가 지금 뭡니까? 0과 p가 양수니까 이쪽에 있어가지고 이런 그림이 fx예요. 근데 그거를 절대값 씌운 그래프. 절대값 씌우면 아무래도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기고 이런 식으로 생길 텐데 아래는 그럼 지워지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이 친구랑 y는 x 더하기 t가 만나는 점의 x좌표 중 가장 작은 값을 알파, 큰 값을 베타. 자, x 더하기 t요. y는 x 더하기 t가 보통 어떻게 생겼어요? x 절편이 마이너스 t여가지고 기울기가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지금 저기 문제에서 마이너스 p보다 t가 크대요. t가 마이너스 p보다 크다는 말은 마이너스 t는 나누면 p보다 작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함수가 있는데 p보다 작은 쪽에 이렇게 그려라. 그래서 그 아래다가 그리면은 p보다 작은 쪽에 지나도록 이렇게 그리면은 이렇게 두 개가 만나는데 그 중에서 작은 x 값을 알파, 큰 x 값을 베타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정의된 함수 gt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절대값 fx에서 이 1차 함수를 빼서 작은 것부터 큰 거, 즉 알파부터 베타까지 적분을 한 것의 최대값이 2분의 1인 걸 이용해서 p를 구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려워 보이지만 적분이니까 어쨌든 둘러싸인 넓이에요. 근데 만약에 알파, 베타가 요 그림처럼 생겼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저기 알파부터 베타까지 절대값에서 저 1차 함수를 빼면 어디예요? 절대값은 여기 아래 함수잖아요. 아래에서 이 직선 빼면은 여기가 어떻게 돼요? 음의 넓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커져 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좀 더 이동을 한다면 음의 넓이, 여기 절대값과 직선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런 식으로 음수가 더 커지기 때문에 음수가 더 많아진다는 소리는 수가 더 작아진다는 소리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 언제 반전이 일어나냐면 이 0,0을 지나는 x절편일 때 이때 이렇게 그어보면 어, 둘러싸인 게 사실 이 세 점에서 만나니까 가장 작은 게 여기 알파가 여기고요. 베타가 여기 끝점이거든요. 그래서 둘러싸인 게 이쪽이랑 이쪽이라고 쓸 수가 있는데 사실 이쪽은 있잖아요. 절대값이 더 커요. 절대값 ft가 직선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드디어 플러스라는 부호가 나옵니다. 반면 여기 오른쪽은 이제 여전히 더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기는 하거든요. 여기를 기준으로 저 직선이 좀 더 왼쪽으로 온다 해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왼쪽으로 온다고 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플러스인 부분이 좀 더 줄어들어요. 플러스인 게 줄어들고 반면에 여기 마이너스인 부분은 엄청 커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0,0을 지날 때를 기준으로 다시 왼쪽으로 오면 플러스는 줄어들고 마이너스 커지기 때문에 점점 더 사실 저 적분값이 더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온다면 계속 증가하면서 사실 접할 때도 그림이 복잡하니까 다시 그리면 0,0을 지날 때가 가장 컸고요. 이 접할 때도 보시면 이 가장 작은 게 알파고 요 가장 큰 게 여기가 베타인데 절대값 빼기 직선이거든요. 근데 둘러싸인 게 연놈이랑 요놈인데 절대값이 항상 더 작기 때문에 여기가 다 음수일 수밖에 없어요. 양수는 하나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작아지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 GT가 언제 최대냐면 GT의 최대.
이렇게 절대값 함수가 있고요. 저 직선이 여기 0,0을 지날 때, 이때는 절편이 0이라는 소리니까 t가 0이라는 소리거든요. 마이너스 t가 사실 절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가 사실 여기가 플러스 적분 넓이가 나오고 음수 넓이가 나오긴 하지만 방금 봤던 것들보다는 더 값들이 크기 때문에 이때가 최대라고 쓸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t가 0일 때가 최대겠구나 해가지고 구하시면 됩니다. 뭐죠? 지금 fx는 x제곱 빼기 px고 아니 저 1차 함수는 y는 x라는 거니까 두 개 같다고 해서 진짜 구합니다. 근데 이제 같다고 한 지점의 첫 번째 지점이 알파이기 때문에 알파는 0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y는 x랑 여기 요 함수가 만나는 거니까 얘랑 얘가 만나는 교점이거든요. 그래서 x제곱 빼기 px가 x 해주면 x로 나눌게요. 그럼 x 빼기 p가 1이니까 x는 p 더하기 1이란 걸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장 끝점이 얘가 p 더하기 1이라고 쓸 수가 있다 이거죠. 이게 이제 뭐냐면 베타예요. 그래서 GT의 최대는 사실 T가 0이었으니까 G의 0이거든요. G의 0이 2분의 1이란 소리인데 그거는 알파가 0이고 베타가 P 더하기 1일 때를 의미를 하고 그것을 이제 절대값 F의 X에서 절대값 T가 0이니까 X를 빼서 적분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절대값 fx가 사실 나뉘어 있잖아요. 뭐로? 0부터 p까지, 그 다음 p부터 p 더하기 1까지. 얘를 또 나눠서 해야 돼요. 물론 이 x는 상관없잖아요. 절대값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0부터 p 더하기 1까지 x dx를 빼주고 앞에는 뭐냐면 0부터 p까지랑 p부터 p 더하기 1까지 나눠요. 0부터 p까지는 원래 2차 함수가 뭡니까? 음수였으니까 마이너스 fx고 두 번째는 양수 부분이니까 그냥 fx를 적분을 하자. 그래서 지금 fx가 저 x제곱 빼기 px니까 0부터 p까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px를 적분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p부터 p 더하기 1까지 x제곱 빼기 px 적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는 뭐 적분 더 쉽고요. 요 놈을 다 p에 대해서 적분을 한 게 얼마다? 2분의 1이 된다 해가지고 요것을 p에 대한 식으로 써서 p를 풀면은 끝이 나게 됩니다. 요 뒤에는 계산이니까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적분이 있고 절대값이 있어서 어려워 보이긴 했지만 사실은 이제 절대값 f에서 직선을 빼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수 부분이 나올 때, 즉 절대값 fx가 더 큰 부분이 있을 때가 사실은 항상 더 최대가 되겠더라 이거죠. 그래서 0,0을 지날 때가 가장 커지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 문제까지 해봤고요. 그다음에 뭐 16, 17은 17번 잠깐 봐볼까요? 시그마 k는 1부터 a의 ek를 요놈이랑 같다고 한다. 예,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넘기면 되겠죠. 지금 시그마 ak를 14까지 더하라 했는데 여기 있는 요놈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이거를 왼쪽으로 넘기면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aek 더하기 시그마 a의 2k 빼기 1을 k는 1부터 7까지 더한 게 시그마 k는 1부터 k제곱을 7까지 더한 거랑 같다고 쓸 수가 있고 사실 왼쪽을 한 번에 이렇게 묶어 놓고 나열을 한다면 뭐예요? 1대입을 하면 a1 더하기 a2 2대입을 하면은 a3 더하기 a4 3대입을 하면 이렇게 가가지고 7까지 대입을 하면은 작은 것부터 쓰면은 13 더하기 14라고 쓸 수가 있죠. 요 놈을 다 더한 게 뭐랑 같다?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더한 거랑 같다 이건데 k제곱을. 근데 요 놈이 사실 다른 말로 저 문제에서 구하라는 시그마 k는 1부터 14까지 ak라고 쓸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요 놈이 시그마 k제곱이랑 같기 때문에 6분의 7, 8, 2n 더하기 1이니까 15라고 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오케이, 요거는 뭐 그냥 개념 원리에도 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19번 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해당 방정식 3차 함수가 있는데 양의 실근의 개수가 하나이다. 양수 a를 구하자.
그래서 왼쪽 함수를 fx로 정의를 해보고 f 프라임 해주시면 3x의 제곱 빼기 6ax가 정의가 되시고 3x로 묶으시면 x 빼기 2a요. 자, a가 양수이기 때문에 두근은 0과 2a로 정의가 되고 그래서 양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3차 함수 그려지겠죠. 그래서 0일 때 극대값인데 대입을 해보면은 fx에다가 0 대입을 하면 40a의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2a도 대입을 하시면 얼마죠? 8a의 세제곱 빼기 3a 곱하기 4a 제곱이니까 12a의 세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플러스 40a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극소값이 마이너스 4a의 세제곱 더하기 40a의 제곱이고요.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우리는 무슨 값만 원해요? 양의 실근의 개수가 한 개인 걸 원하거든요. 양수인 거는 이 0을 기준으로 오른쪽만 읽으면 되기 때문에 이 파랭이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랭이를 봤을 때 우리는 양수근이 하나만 나와야 돼요. 그럼 어디겠어요? 여기 딱 접하면 되겠죠. 뭐가요? x축이요. 그래서 이 극소값이 얼마다? 0이다 해가지고 a 구하면 되겠네요. 지금 a는 양수니까 다 나눠도 돼요. 마이너스 4a 제곱을 나눠버리면은 a 빼기 10이 남기 때문에 a는 바로 10이라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려서 양의 실근, 즉 0을 기준으로 오른쪽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작년 5월 모의고사 미적분 30번의 모티브를 따가지고 나의 표현이 나온 건데 봐보죠. 자, 첫째 항이 8인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B에는 AN이 음수이면은 마이너스 2배를 AN이 양수면 그냥 AN으로 정의한다 라고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등차수열 AN이 뭡니까?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BN을 결정한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AN의 부호를 따져야 되는데 자, 첫째 항이 8이에요. 수직선상에서 뭐 8이 이렇게 있다 이거죠. A1이. 만약에 공차가 양수라고 해보겠습니다. 공차가 양수면은 A1, A2는 다 어디로 향해요? 여기 오른쪽으로 이렇게 향해 가겠죠. 그럼 사실은 실수 전체 범위에서 자연수 전체 범위에서 AN은 양수이기 때문에 B에는 항상 AN이 될 거예요. 근데 이러면 이제 모순이 생기는가 봐야 되는데 이 나조건 해석을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오른쪽부터 보시면 4, 5, 6이 B4 더하기 B6이 B5의 2배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식이죠? 네, 등차 중앙이라는 소리거든요. 등차 중앙. 그래서 B에는 4, 5, 6에서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요 옆에 친구는요. 여기 B3 더하기 B5가 2B4에다가 6을 더하란 소리가 얘는 등차 중앙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아까 4, 5, 6은 이미 지들끼리 등차 수열이었는데 지금 나조건의 왼쪽 3이 추가가 됐는데 등차 중앙이 안 된다는 소리는 B3은 등차 수열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B4, 5, 6이랑 그 체계가 다르다는 소리예요. 형식이 다르다. 형식이 다르.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 둘 중에 하나의 초이스로 인해서 바뀌었다 이거죠. 그 형태가. 그래서 그 B3에서 바뀌기 때문에 사실 지금 공차가 양수여 버리면은 모든 실수 n에 대해서 항상 bn이 an이랑 같거든요. 그럼 이 말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항상 bn은 등차 수열인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등차 수열이 되면 안 된다 이거죠. B3은 B5, B6랑 자체가 다르다 알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D는 음수가 나와야 돼. D가 음수라는 소리는 뭔 말이에요? 이렇게 0이 있고 첫 장이 8이었는데 계속 A1, A2가 감소해서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A3가 이게 뭐 그런 식으로 할 텐데 B3랑 B4 이율은 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A3는 이렇게 양수이되 A4 이후부터는 다 이렇게 왼쪽으로 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체계가 다르잖아요. 아하. 그래서 BN을 물을 때
bn이 a의 n입니다. 언제냐면 그때는 an이 양수일 때니까 n이 1, 2, 3일 때고 그 다음에 n이 4 이상일 때는 뭐로? an들이 다 음수니까 마이너스 2an으로 정의가 된다. 사실 마이너스 2an끼리도 등차 수열이거든요. 그래서 4, 5, 6도 등차 수열인 걸 알 수가 있고. 아무튼 이제 요걸 참고해가지고 구하시면 되는데 나 조건 요거 써가지고 공차 구하면 되겠죠. B3는 뭐였냐면 여기다 대입하니까 A3고요. B5는 여기다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A5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도 B4가 마이너스 2A4니까 마이너스 4A4 6이라고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 풀면은 AN 자체는 등차 수열이니까 A3는 A 더하기 2D 빼기 2배에 A 더하기 4D 이꼴 마이너스 4에 A 더하기 3D 더하기 6. 그래서 이걸 좀 풀어볼게요. A 더하기 2D 빼기 2A 빼기 8D가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D 더하기 6이랑 같다. 그래서 왼쪽은 마이너스 A고 여기 D는 마이너스 6D고요. 이거를 뭡니까? 왼쪽으로 넘겨오면 3A 마이너스 12D가 넘어오면 플러스 6D 요놈이 6이다. 3으로 나누면 A 더하기 2D가 2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이거죠. 근데 A가 8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2D 더하기 8이 2니까 2D가 마이너스 6이다. 그래서 D가 마이너스 3이다. 예. 그래서 D가 마이너스 3이니까 공차가 나왔고 그래서 우리 지금 구하라는 게 시그마 BK를 K는 1항부터 10까지 더하라는 건데 뭡니까? 1, 2, 3은 A, 1, 2, 3니까 A1이 8이고요. 그 다음은 공차가 마3이니까 5, 2 이렇게 떨어지겠고 그 다음에 뒤에 4부터 10항까지는 마이너스 2A4부터 그거잖아요. 마이너스 2A4 빼기 마이너스 2A5 해가지고 마이너스 2A 10까지 더해라. 예, 이것도 마이너스 2로 묶어서 등차수열 합공식 쓰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첫 장이랑 공차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까지 한번 봐봤고요. 그래서 나라는 표현이 등차중앙이냐 등차중앙이 아니냐 그것들을 구분하는 게 과제가 되겠습니다. 되고 있죠? 그 다음에는 21번인데 잠깐만요. 자, 봐보죠. 세우차항 계수와 1인 이제 3차 함수 fx가 있는데 원점을 지나는 0,0을 대입한다고 하네요. 그랬을 때 gx는 p보다 작을 때 fx, p보다 클 때는 이런 친구를 정의가 된다. 그랬을 때 gx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 일단 가조건 때문에 연속이어야겠죠. 그래서 p를 양쪽에 대입한 f의 p가 kf0과 같겠습니다. 근데 f0은 뭐래요? 0이라고 했기 때문에 fp도 0인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하다 했으니까 미분 한번 해봐야죠. g' 해주시면 f'x 그 다음에 kf'의 x 빼기 p인데 양쪽에다가 p를 대입을 해서 f'의 p가 p 대입을 하면 kf'의 0이라고 쓸 수가 있고 요 식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나조건 gx가 0이 되는 게 모든 근의 합이 2p라고 하네요. 그러면 근들을 좀 구해보기 위해서 자 fx를 좀 쓰겠습니다. 지금 0과 p가 근이거든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x의 x 빼기 p랑 다른 근을 뭐 x 빼기 a라고 쓸게요. 이런 식으로. 그럼 gx가 식으로서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 x가 p보다 작을 때는 fx니까 x의 x 빼기 p 곱하기 x 빼기 a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x가 p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k 곱하기 fx 빼기 p를 대입을 한 건데 그대로 대입을 하면은 x 빼기 p 그 다음에 x 빼기 2p 여기 식에다가 그대로 x 빼기 p 대입하고 있어요. x 빼기 p 빼기 a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식으로 쓴 이유는 뭐를 알기 위해서? 근을 알기 위해서인데 근데 범위가 있기는 해요. 자, 첫 번째 식 봐볼게요. 이 친구가 0이 된다고 했을 때 나오는 게 이제 0과 p가 나오는데 사실 p는
이 P보다 작을 때이기 때문에 근이 되진 않고요. 이 범위에서. 그 다음에 A는 지금 근이 될 수 있나 없나 아직은 몰라요. 얘는 확실치 않습니다. 0은 확실하죠. 지금 P가 양수이기 때문에 0은 확실한 근이고 그다음에 이 오른쪽 식에서 근이 되는 거 P 이상인 근만 찾아보면 P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2P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지금 P 더하기 A는 사실은 미지수예요. 예, 모르는데 지금 확실한 것만 더해 볼게요. 0과 P와 2P를 다 더해보면 3P가 나오거든요. 근데 나 조건에서는 모든 실근의 합이 얼마가 돼야 돼요? 2P가 돼야 됩니다.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P만큼 줄어야 되는 걸 의미를 해요. P가 양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P는 음수거든요. 그래서 음수만큼 줄어야 되니까 그게 어디서 나오겠어요? 이 위에 줄에서 나오겠죠. 음수라는 마이너스 P만큼의 근이 더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역할을 A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곧바로 A가 마이너스 P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A가 마이너스 P가 되면 이 아래식은 P 더하기 A이기 때문에 P 빼기 P가 돼서 0이 돼서 0은 이 범위에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근으로서. 그래서 확실시되는 근이 A, 즉 마이너스 P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나 조건을 자연스레 만족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A가 마이너스 P였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다시 GX 써볼게요. GX 다시 한번 써보면 X에 X 빼기 P에 A가 마피니까 X 더하기 P고 그 다음에 아래에다가도 K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X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GX의 극값 중 가장 큰 값이 2분의 3루트 3이라고 하는데 자 우선은 요 조건 아직 안 썼거든요. 계산. 그래서 계산을 해보죠. 어, 지금 A가 나왔기 때문에 X에 X 빼기 P, X 더하기 P거든요. 그래서 얘는 X에 X제곱 빼기 P제곱이고 곱하면 X 세제곱 빼기 P제곱 X가 fx가 되는데 이 미분하시면 f 프라임 x는 3x의 제곱 빼기 P제곱이 돼서 f 프라임의 P는 뭡니까? 3P제곱 빼기 P제곱이니까 2P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f 프라임의 0은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P제곱이 돼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뭐에다가 저기 왼쪽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2p제곱이 k 곱하기 마이너스 p제곱입니다. 네, p제곱이 양수니까 약분하고 날라가 버리면 k는 마이너스 2라고 쓸 수가 있어요. k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 gx에다가 k 대신에 마이너스 2라고 쓸 수가 있다 이거고 여기 대신에 마이너스 2요. 그래서 gx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겨놓은 조건은 요놈이죠. gx의 극값 중 가장 큰 값이 2분의 루트 3이다. 그래서 얘는 gx를 직접 그리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릴 수 있는 게 여기 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립시다. 자, 어딘가 p가 있어요. p의 왼쪽엔 요거 그릴 거예요. 근이 뭐예요? 근이 마이너스 p랑 0이랑 p를 근으로 하는 3차 함수가 그려지시고요. 그 다음에 p의 오른쪽에는 사실 이 친구 되는데 이 친구는 그 식이 생긴 거 보면은 F를 여기 저기 색칠하는 거 보이죠? F를 P만큼 평행이동하고 K, 즉 마이너스 2배 한 거거든요. 그래서 왼쪽 그래프가 그대로 평행이동한 거예요, 사실. 이쪽 그래프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 거. 그리고 뒤집어 깐 거죠. 그게 근이 사실 지금 뭐냐면 0과 P와 2P거든요. 0과 P와 이렇게 2P 있어가지고 계수가 음수이니까 아래쪽으로 원래 이렇게 생겨요. 이런 식으로 생긴 그래프인데 P의 오른쪽만 따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기존 그래프의 마이너스 2배여도 어쨌든 2배니까 이런 식으로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GX가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가장 큰 것은 어디예요? 극대값이란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이 봉우리 지점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 아래 지점을 마이너스 2배 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지점을 구해가지고 마이너스 2배 하면 되거든요. 예. 아무튼 여기 큰 값이 제일 큰 게 2분의 3루트 3이다. 라는 것은 뭐 원래 지점에 있어서 여기 극소값이 그 마이너스 2배를 나눠버린 마이너스 4분의 3루트 3이라는 걸 의미를 해서 원래 함수에다가 극소값 구해서 극소가
뭐 마의 4분의 3루트 3 해가지고 p 구해도 되고요. 아니면 원래 식에다가 2분의 3루트 3이 극대값이다 해서 그때는 어떻게 구해요? 미분에서 0인 거 발견해서 하면 되니까 요 뒤로는 한번 계산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나조건 해석이 제일 좀 까다롭긴 했는데 어쨌든 그 근해합이 기존에 있는 확실한 근인 3p보다 작아지려면 a가 마이너스 p가 되면서 그 역할을 해주면 되겠더라 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그 뒤로는 한번 계산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잠시만요. 예. 그다음에 되고 있죠? 공통의 마지막 문항인 22번 이거 싹 지우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정답률이 가장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스무스하게 아이디어 정도 얻어가고 마무리할게요. 자, 지수함수 위에 어떤 두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로그 위에 어떤 C가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AB의 기울기는 1이고요. 기울기가 1. 그 다음에 ABC는 한 변의 길이가 2루트 1이에요. 그리고 정삼각형이니까 C가 한 요 정도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60도를 이루고 있지 않을까. 그랬을 때 모든 실수 K의 합을 S라고 할 때 그걸 구하죠. 자, 우선은 기울기가 1인 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 여기 보시면은 A에서 B로 갈 때 이렇게 자를 수가 있잖아요.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45도에서 얘가 2고 얘가 2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A에서 B로 갈 때 X방향으로 2, Y방향으로 2만큼 이동한다 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 할 수가 있냐면 A의 좌표를 뭐 A, 2A 더하기 1에 K라고 쓴다면 B라는 좌표는 거기서 이 식을 더한 A 더하기 2, 그 다음에 뭡니까? 2A 더하기 1 더하기 K 더하기 2라고 쓸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사실 A를 구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구하냐? 여긴 평행이동으로 표현한 거고 사실 이 B 자체도 어디 위에 있어요? 지수함수 위에 있기 때문에 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Y좌표가 뭐냐면 A 더하기 2를 대입한 2에 A 더하기 3 더하기 K랑 얘랑 같다 해가지고 풀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왼쪽에 쓰면 요놈이랑 뭐랑 2에 A 더하기 3에 K가 같다고 KK가 없어지니까 계산하면 사실 얘는 4개의 2에 A 더하기 1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넘겨오면은 3개의 2에 A 더하기 1이 2다. 나누면은 3분의 2니까 뭐 A 더하기 1이 로그 2의 3분의 2다. 해가지고 빼기 1이니까 빼기 1은 로그 2의 2잖아요. 나누시면 로그 2의 3분의 1로 A를 구할 수 있긴 합니다. 이렇게 나오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2인 거 썼으니까 이거 지울게요. 이제 여기 C가 있어가지고 정삼각형인데 우리 정삼각형은 어떻게 이용하면 좋냐면 이렇게 이어볼게요. 중점으로 수직이 이등분 되죠. 바로 중점. 어떤 M이 나올 거고. 근데 사실 요 AB의 기울기가 1이었으니까 거기 수직인 직선은 뭐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기울기가 이 지수로그 함수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은 사실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었고 그게 이제 대칭성을 이룬다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우선 요 M이라는 표현은 A와 B의 중점이기 때문에 두 개 더해서 나눠볼게요. A랑 A 더하기 2를 더해서 나누면 A 더하기 1이고 요 Y랑 Y 더해서 2로 나누면 계산해보시면 2A 더하기 1 더하기 K 더하기 1이 나옵니다. 이 친구가 M의 좌표인데 글쎄요. C의 좌표도 뭔가 그럼 C도 역함수 관계인가? 라고 확인을 해보면 사실 여기 지수함수랑 여기 로그함수는 역함수 관계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역함수 구해보면 Y 빼기 K는 2X 더하기 1
그럼 x 더하기 1은 로그 2 취하면 로그 2의 y 빼기 k. 그럼 x는 로그 2의 y 빼기 k에서 빼기 1. 그래서 yx 바꾸면은 x 빼기 k 빼기 1이 역함수지, 이 더하기 1은 사실 원래 역함수를 2만큼 끌어올린 거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m이 c로 y는 x 대칭된 관계는 아니란 거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근데 방금 m을 구했는데 이 m의 y좌표에서 형태가 뭔가 모르게 요거랑 비슷해요. 여기 로그가 나와 있는. 물론 k 마이너스 k가 여기 플러스 k이긴 하지만 사실 여기에서 어떤 작업을 하면 되냐면,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22번. y를 1, 마이너스 1만큼 내려봅시다. 그럼 그것을 m'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a 더하기 1, 2의 a 더하기 1 더하기 k라고 쓸 수가 있고요. 사실 이 짓을 왜 했냐면, 그럼 요 m'이라는 좌표는 어디에 있는 점이냐면, y는 a 더하기 1이 a 더하기 1 이렇게 왔으니까 2의 x 더하기 k라는 뭡니까? 지수함수 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요놈의 역함수가 뭐냐면은 y는 로그 2의 x 빼기 k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주어진 요 위에 주어진 친구에서 1만큼 내려버리면 역함수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도 저 c라는 점을 1만큼 내려버리는 점을 c'이라고 해보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1만큼. 그럼 그 c'이랑 사실 여기는 m'은 정확히 y는 x 대칭일 수밖에 없어요. 각각이 이제 여기 로그 함수를 1만큼 내린 게 여기 m이 주어져 있는 지수함수의 역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m이랑 c가 마이너스 1이었거든요, 기울기가. 그래서 1만큼 이렇게 1만큼 내린다고 해도 m'이랑 c'도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1로 평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m'과 c'이 서로 y는 x 대칭 관계에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이 요거면 c'은 그대로 y는 x 대칭 요 두 개를 바꾼 2의 a 더하기 1 더하기 k, a 더하기 1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근데 우리는 c'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c가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c는 뭐였냐면 요걸 다시 1만큼 올리는 거예요. c'은 내렸으니까. 그래서 1만큼 올리면 2의 a 더하기 1 더하기 k, a 더하기 2가 c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예, 뭔가 되게 복잡을 했는데 아무튼 요 1만큼 내리는 과정 속에서 c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 이 문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지금 2루트인 정삼각형이면 이 높이는 뭐예요? 높이는 우리 정삼각형 높이 공식은 한 변의 길이가 a면 2분의 루트 3a거든요. 그래서 a가 지금 뭐니까 2루트이니까 약분하면 루트 6이 나옵니다. 여기 길이가 루트 6이에요. 근데 여기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라 했으니까 이렇게 자르면은 루트 2로 나누면 되겠죠. 1대1 대 루트이니까. 그래서 한 변의 길이는 루트 3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이거를 왜 구했냐? m에서 요 아래 C로 갈 때 x 방향으로 아래로 루트 3만큼, x 방향 루트 3만큼, x가 루트 3, y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루트 3 하면은 아래 친구가 나온다. 그래서 a 더하기 1에서 얼마를 루트 3을 더하시면 아래 x좌표인 2의 a 더하기 1제곱 더하기 k가 나온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y좌표, 요 m의 y좌표에서 얼마를 루트 3을 빼버리면은 아래 a 더하기 2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굉장히 어렵지만 이런 식으로 일단 표현을 할 수는 있겠고요. 그러면 이걸 동시에 만족을 한다 이건데, 그쵸?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식에서 k를 우린 k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k는 a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3 빼기 2의 a 더하기 1이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서도 구하면 k는 다 오른쪽으로 넘겨야겠네요. 마이너스 2의 a 더하기 1 빼기 1 빼기 1 넘어간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3
더하기 a라고 쓸 수가 있고, 그래서 두 개가 지금 당연히 식으로선 같은데요. 맞나요? 아, 잠깐만요. 여기가 잘못됐나? 음, 이런 식으로 구했고, 지금 뭐가 잘못됐을까요? 사실 두 개가 같은 식인데, 아, 예. 잠깐만요. 지금 K의 합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K가 여러 개로 나와야 되는 걸 의미를 하는데, 지금 K가 하나밖에 안 나오고 있거든요. 아, K가. M에서 C로 갈 때 루트 3만큼 오른쪽, Y 방향도 루트 3만큼 간다 해가지고 그렇게 관기는 했는데요. 아, 지금 따져보니 사실 그림이 저렇게 있는데 그 절대값을 씌워야 될 것 같거든요. 아니, K가 양수면은 그 지수함수의 정근선이 K니까 K를 기준으로 이렇게 K가 양수면 이렇게 사면이 있는데 K가 양수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정근선도 K니까 로그 함수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내가 아까 방금 그린 그림이 나오고 근데 K가 음수가 돼버리면요. 아, K가 음수가 돼버리면 정근선이 K가 음수이고 그 다음에 로그의 정근선이 K가 음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옵니다. 지수함수가 아래에 있고 로그 함수가 이렇게 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C와 M의 관계가 바뀌어버려요. 그 다음에 여기 C와 M의 관계가 바뀌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방금은 M에서 C를 갈 때 루트 3만큼 더했지만 이 친구는 M에서 C를 갈 때 루트 3만큼 X 방향으로는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K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케이스가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 M에서 C로 갈 때 X 방향만 살펴보면 루트 3만큼 더하는 게 아니고 오른쪽처럼 루트 3을 빼가지고 이렇게 갈 수도 있다. 해가지고 사실은 원래 절대값을 씌워야 될 것 같아요. 좌표는 똑같아요. 좌표는 표현하는 거 다 똑같은데, 그래서 여기 M 표현을 해놨잖아요. 여기 M, A 더하기 1에서 이 표현은 X좌표만 읽으면 A 더하기 1에서 루트 3만큼 빼버리면 C의 X좌표인 2의 A 더하기 1 더하기 K가 되겠더라. 그래서 이때의 K는 A 더하기 1 빼기 루트 3에서 마이너스 2의 A 더하기 1이 되겠더라 이거죠. 이런 식으로 K의 범위에 따라서 두 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눠서 푸는 게 맞겠네요. 네, 첫 번째 K는 연엄이고 두 번째 K는 연어. 두 개 다른 게 루트 3이 달라요, 부호가. 예, 더하고 빼기. 그래서 A를 아까 구했거든요. 로그 2의 3분의 1. 그래서 A 대신에 로그 2의 3분의 1을 각각 위아래다 대입을 해가지고 각각 나오는 K를 구해서 더하면 되겠더라 이거죠. 이렇게 해서 두 개 나오면 K가 나오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통도 학습을 해봤고요. 한번 다시 22번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고 나머지도 해보면서 오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